이재명 후보와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드러난 연결고리는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 지금 앞뒤 모르고 선방지축으로 뛰고 있는데 본인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곧 빠질 겁니다. 네, 몸통도 아직 모르겠고 불똥도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도 난타전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이 화천대유 관계자와의 연결고리를 찾았다면서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건데요. 이재명 지사, 국민의힘이 자충수를 두고 있다면서 거친 표현으로 반발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마이크 차고 대담 준비하시면서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라고 가볍게 질문 드렸더니 이게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두 분이 말씀을 모으셨거든요. 그만큼 이제 얽히고 설키고 이제 다양한 갈래들이 얼개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또 어제 공수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다시 공수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엔 화천대유 사내 이사가 논란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하면 국민의힘이 이 지사와 연결고리를 찾았다면서 반격에 나선 거예요. 근데 반격치고는 너무 화력이 약해요. 지금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17대 의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화천대유의 사내 이사하면서 천화동인의 소유주라는 이모 씨. 네. 그분이 이제 이화영 전 의원의 보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래된 얘기잖아요. 17대 국회니까. 네. 그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 킨텍스라는 일산에 있죠. 네. 거기 대표이사예요. 그리고 이화영 전 국회의원은 현재 킨텍스 대표이사라는 분. 이분은 이제 이재명 지사와는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연결고리라는 게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과거지만 꽤 오래된 얘기예요.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화천대유의 사내이사다. 네. 그 연결고리가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설계를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직접 자신이 했다고 얘기했으니 이게 드디어 이제 이재명 지사와의 화천대유와의 관계에서 연결고리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이재명 지사도 스스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를 확률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네. 2004년도 5년도면 이재명 지사가 그땐 정치도 안 할 때였거든요. 성남시장을 2010년부터 10년부터 했고.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하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사 측은 너무 좋은 거죠. 너무나 방어하기 좋은 걸 가지고 공격을 해주니까 얼마나 그 공격 되치기하기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래서 앞으로 얘기를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번 의혹 사건에 대해서 너무 스타디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같은 프레임 가지고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그런 것에 비해서 이쪽에 이재명 지사 측이라든지 민주당은 프레임을 좀 다양하게 구사하는 것 같다. 아주 객관적이고 공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느 게 진실인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특히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이 여기에 관련돼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연결고리라고 얘기한다? 그건 뭐 대단히 허접하다, 논리가. 네, 그럼 이화영 전 의원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고 또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저 15년 전에 제가 17대 국회의원 할 때 예. 저희 보좌관이었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좀 끝날 때 사이가 좀 안 좋게 헤어져서 예. 저하고는 뭐 그 연락도 없는 사이였었고 어떻게 지낸지도 몰랐고 그 15년 전 그때 잠깐 이제 서브 보좌관으로 그 교류를 맺은 이후로는 따로 관계는 없으신 거예요? 전혀 없었죠. 예.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통 연락도 없는 사이고 어떻게 지낸지도 모른다고 이제 이화영 전 의원이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지사도 그 인물 자체를 모른다고 반박을 하고 있고 앞서 최 교수님께서는 이제 반격이라고 하기엔 좀 화력이 약하다.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평가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천화동인 1호의 그 이한성 대표가 그러니까 이화영 의원의 이제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또 이화영 의원은 현재 이제 킨텍스 사장으로 돼 있죠. 근데 네. 이재명 후보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측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관을 이제 연결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럼 이화영 그 전 의원과 이한성 대표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로 긴밀하다고 또 이렇게 설명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최 교수님 얘기대로 좀 더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네. 이렇게 이제 시행사들이 그 지분을 이렇게 쪼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예, 화천동유하고 그 천화동인 7개, 그러니까 1호부터 7호까지 이제 지분이 있어요. SK증권에. 그러면 이제 1호부터 7호까지의 면면을 보면 그 지분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동일한 주식이 아니라 1호는 전체 1호부터 7호가 6만 주면 한 2만 주 정도 돼요.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4호가 또 그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게 그 남욱 그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이제 지금 미국에 가 계신 분이고 네. 그래서 남욱 변호사는 이 사업의 초창기부터 여기에 개입돼 있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거는 그 유동규 당시 이제 이 사업에 있어서의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 네. 그다음에 김만배, 화천동유의 실질적인 이제 오너,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 이게 세 개의 큰 축이었는데 여기에 천화동인 1호의 주인, 예를 들어서 이한성 대표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한성 대표의 역할은 뭐였기 때문에 천화동인의 1호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도 가장 많은 주를 가지면서 1,000억이 넘는 1,200억 정도의 배당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어떤 SPC를 그러니까 구성을 해갖고 이런 시행 사업을 하면 뭔가 자기 역할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끌어오든 아니면 자기 돈을 대든 아니면 그게 인허가든 사업을 따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건 뭔가 자기의 비중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이한성 씨에 대한 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보니까 이화영 의원의 보좌관이었네. 그러면 이렇게 연결돼서 결국 인허가라든가 이런 개발 네. 사업을 따는 거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추정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직 좀 더 드러나야 되는 점이 많이 네. 있습니다. 예, 경찰도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네.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아직 좀 더 드러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보도에서 익명 처리를 하고 있다는 네, 점 네, 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 지사도 이번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계속 이제 정면 돌파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사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를 포함한 보수 언론 그리고 우리 국민의 힘 죄송합니다. 도둑의 힘 이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의 이 부정부패 정치 세력들에게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뒤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뛰고 있는데 본인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곧 빠질 겁니다. 네, 뭐 천방지축이다. 본인들이 이제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입니다만 파놓은 구덩이에 곧 빠질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강하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번 이제 의혹 사건에 대하는 게 대단히 기민하고 민첩해요. 그리고 굉장히 강해요. 14일 날 기자회견을 할 때 나왔던 얘기가 토건 비리 세력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고 예. 그 토건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려요. 토목과 토건은 비슷한 말인데 네. 과거에 뭐 대한민국이 토목공화국이다 이런 말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 대운하 사업 이런 거 이미지가 대단히 안 좋았잖아요. 예. 그 이제 토건 기득권 세력, 토건 비리 세력이라고 이제 역공을 취하는 상태에서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수령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나눈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네. 이모 씨,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렇게 공격할 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연결고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찾으려면은 네. 보다 정밀하게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국민의 짐,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라고 얘기하고 도둑의 힘, 뭐 잘못 얘기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 이런 단어 구사는 전 썩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가지고 공격할 수 있고 네. 강도 높게 단어를 구사할 수가 있는데 도둑의 힘이다 이런 말은 좀 상대방 정당에 대한 것치고는 좀 뭐 이런 이 사태의 본질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네. 이런 건 좀 전 그렇게 썩 그렇게 표현은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아쉽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럼 어쨌든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 상황이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억울한 거라고 느끼는 거겠죠. 토건 비리 세력은 국민의힘에서 왜 자꾸 이쪽으로 대치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재명 게이트라고 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시작하실 때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워낙 뭐 여러 가지 사건이나 오늘도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정 네. 변호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 회계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게 뭐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예. 성남개발공사에 근무한 사람이 화천대유를 선정하는데 관여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어떤 쪽으로 튈지 알 수가 없는 상황. 게다가 이게 토건 비리라는 게 이른바 남 변호사라는 사람이 2008년도부터 이 비리에 연루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네. 2015년도에 구속까지 되고. 그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토건 비리 세력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 토건 비리 세력과 결합했느냐의 문제가 또 나올 수야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공공개발하니까 공공의 영역에서만 취할 취했다고 얘기하는데 일반이 볼 때는 그럼 이미 알려져 있을 텐데 그 남 변호사가 워낙 그 바닥에서 유명했는데 그걸 모르고 했을까라는 의구심 또 남는 거예요. 또 합리적 예. 의심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혼재돼 있고 얽혀 있고 중첩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희도. 네, 말씀하신 대로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서두에는 제가 가볍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안 자체는 굉장히 엄중하고 어떤 분노를 좀 공분을 자아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연결고리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는 좀 앞으로 검찰이건 경찰이건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이런 대응 자체에 대한 평가와 별도로 좀 표현 자체는 좀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개발 이익을 좀 환수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라는 어떤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 표현과는 별도로 이 같은 의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재명 후보만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이제 그 발발했기 때문에 아마 대권 주자들이 전부 다 이제 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자기 견해들을 이제 밝혀야 될 겁니다. 그랬을 네. 때 뭐 이당연 후보도 이제 50%의 그 이익을 이상 가져가지 못하게 뭐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근데 이제 과연 그 공공이 하는 것은 선인가 민간이 하는 것은 악인가 이런 이분법도 상당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하되 그 적정 이익을 또 회수하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기부 체납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공이 들어가서 뭐든지 한다고 해서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LH가 저기 LH 직원들이 그 결부된 땅 투기 의혹도 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LH가 뭐 예를 들어서 각종 뭐 고급 주택 같은 것 개발에 참여하면서 뭐 땅 장사하고 있다는 비난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연 이게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제 조망을 해서 이게 진짜 그 어떤 그 개발에 있어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면서도 공공은 또 약자를 위한 이제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의 보급에 네. 기여를 해야지 이걸 무조건 그 구분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쨌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최대 이번 대선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이제 국민의힘 그 게이트로 이제 몰고 가고 있는데 저는 최소한 지금 두 가지 문제는 좀 밝혀졌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뭐 민간 시행사가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라고 주장했지만 네. 지금 최근까지 뭐 밝혀진 것만 봐도 결국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결국 이제 민간 개발자하고 손을 잡으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토지 보상의 문제라든가 인허가 문제,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것 등등의 이익을 줬다라는, 그래서 사실 리스크를 많이 줄여줬다라는 것도 네. 확인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계속 주장을 하듯이 어떤 뭐 당군 이래 뭐 최대 뭐 공공 수익 환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환수가 뭐 5,500억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1,800억 정도가 환수된 것이고, 민간 사업자들은 오히려 뭐 토지만으로도 한 4천억, 그다음에 아파트 시행으로도 한 3천억 해서 7천억 정도의 순이익을 냈다라는, 그래서 이거 과연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은 최소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지점까지 와 있다. 물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과연 이것에 인허가의 비리,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에서의 네. 비리가 있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쉐어하는 부분이 과연 적정했느냐의 문제, 이 부분은 또 별도로 다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 추가로 확인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드러난 부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YTN 취재 결과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아들의 퇴직금 50억 논란에 이어서 또 쪼개기 후원금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에도 의원들한테 곽상도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넨 인사가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도 고액 후원금을 건넸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2008년? 이 정모 의원이죠. 네. 정모 의원인데 한나라당 의원에게 고액 국토위원회에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로비라고 해석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이 한나라당 관련 인물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워낙 얼개가 복잡하고 구조가 워낙 뭐 일상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알기도 어렵고 보도도 워낙 쏟아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미지로서 이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대선과 관련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사실 가장 바람직하게는 대선과 무관하게 이걸 밝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현실 정치의 측면에서 볼 때
대선과 관련시켜서 보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한나라당 의원, 근데 그분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금융기관장도 했어요. 한나라당 의원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팩트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안 알려진 경우가 꽤 많아요 지금. 그 정모 의원이 금융기관장을 했다라는 건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분이 분명히 이제 후원을 받은 거죠. 그러나 그 당시는 어쨌든 간에 한나라당 출신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가 드린 그 남 변호사라든지 그 일단의 그 이른바 토건 비리 세력. 네. 이번에 이걸 하기 전에도 다른 지역도 많이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유사한 얼개를 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로비를 하는 적들 많이 보이는 것이고 뭐 숱하게 나온 얘기입니다만 지금 그 초호화 그 변호인들, 법조인 출신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문자문을 맡기가 좀 대단히 좀 이례적이잖아요. 네. 대기업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뭔가 이런 그 좀 이상한 그런 어떤 수익 배분 구조를 따내기 위해서 보험을 들었거나 아니면 그 이제 법조인들의 도움이 필요했거나라고 그것도 또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또 정치인, 법조인 들어가 있고, 근데 거기에 네. 들어간 인사들이 되게 아직 민주당 인사가 잘 안 나오고 있고 굳이 나온 게 이제 아까 말한 그 보좌관 전 대단히 근데 그 지금 나온 거문들에 비해서는 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혹시 여기에 대한 반론이 그래서 저는 있으신가요? 이제 이게 지금 한나라당의 이제 과거 이제 의원들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여기서 그 대장동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 2008년 아까 그 후원인데 네. 이게 이 남모 변호사가 사실은 이게 원래 2004년에 이제 LH 하다가 무산되고 민간 개발이 추진되다가 그걸 다시 2009년 정도에 또 LH가 또 손을 대거든요. 그 네. 전 단계에서 또 이게 민간 개발 사업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일을 했던 건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고액 후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뭐 YTN 취재 결과 나온 거는 한나라당 전 의원 한 분이시지만 이 외에도 엄청난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걸 뭐 떠나서 아주 전방위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전관계 로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훨씬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과연 경기도에서 어쨌든 이 성남시에서 이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로비력을 높였던 그 집단이 과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임원들 그리고 그 뭐 경기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전을 어마어마하게 펼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직도 드러나는 건 빙산의 일각이다. 그래서 저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이번에 곽상도 의원 아들 것이 드러났지만 네.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이 부분은 뭐 누가 하나 드러났다고 그거 공격할 일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자신의 그 얼굴들을 진짜 거울에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이거에 자만하고 있다가는 제가 볼 때 큰 코 다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기된 의혹은 다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두 분의 말씀이신데 그런 목소리는 같이 하지만 프레임은 다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몸통이 이재명 지사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국민의 힘발 게이트다 이렇게 또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준석 대표는 또 곽상도 의원의 어떤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서 이제 압박하는 제명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김기현 대표, 윤호중 대표, 이준석 대표 얘기까지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곽상도 의원께서 의원직을 사퇴하신다든지 이런 판단 안 하신다 그러면은 국회 윤리위원회나 이런 절차 아니면 또 제명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제대로 진행된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곽 대리의 50억 퇴직금 이것은 민정수석 아버지에게 준 뇌물로 보는 것이 국민 상식일 것입니다. 할수록 야당 인사와 핵심 토건 세력의 비리만 드러나고 있는 이 국민의 인발 법조 게이트 이 의혹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화천대유 일개 직원이 50억을 수령할 만큼 아수라파를 키워놓은 장본인 바로 이재명 후보 본인입니다. 도대체 이들과 이재명 후보의 관계가 무엇인지 자금 추적 등 철저한 수사로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네, 전날만 해도 이제 그 퇴직금 50억 때문에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이제 반격의 카드를 내놓은 겁니다.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을 향해서 반격을 하고 있는데 또 안으로는 앞서 이준석 대표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곽상도 의원 문제 갖고는 또 제명까지 이제 거론
했습니다. 하지만 또 곽상도 의원은 책임질 건 지겠다면서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라는 단서를 붙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야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네.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받은 거는 대단히 쉬운 얘기예요. 그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다른 일들은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막 엉켜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서로 주장하는 거. 게이트가 서로 각자가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게이트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곽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았는데 산재로 받았는데 산재 신청도 안 했어요. 아니 산재 신청도 안 하는데 어떻게 산재금이 나오냐고요. 그 화천대유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네. 자체만 본다면. 그렇게 된다면 산재도 신청 안 한 사람이 산재금 쪽 이렇게 받고 퇴직금 쪽, 위로금 쪽, 산재금 쪽. 그러니까 국민들은 거기에 엄청나게 단순하게 분노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니 우리가 다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50억이 5억도 아니고 말이죠. 5억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곽상도 의원의 이 아들이 돈 받은 건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처럼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요. 임원들이 뭐 100억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 뭐 여러 보도도 또 있더라고요. 예.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부분은 하려면 어떻게 되면 지금 이제 여야가 지금 서로 이제 먹문장문하고 있는데 곽 의원 아들이 그 받은 거는 국민 전체가 말도 안 돼 이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네. 그러다 이거는 의원직 사퇴해야 돼요. 그래야 국민의힘이 이 불을 조금이라도 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잘못한 게 없다 수사 결과 밝힌 다음에 그때 처신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또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한데 지금 여와 야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지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거기에 같이 결부시켜 생각한다면 제가 아까 이건 대선과 관련시켜서 볼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현실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대선과 관련시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의원직 사퇴에 이은 길이 없는데 이미 탈당해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길은 있어요. 국회 윤리위에 회부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걸 국민의힘이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벌써 다른 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된다면 이건 국민의힘으로서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네. 윤리위 회부해가지고 사실 국회 본회의에 회부해서 제명시킬 수 있는 거죠. 국회 제적 3분의 1로. 그러나 그건 거의 어려운 일이고 헌정사상 79년도에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게 제명됐어요.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국회 윤리위원회라는 게 거의 유명무실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이것을 만회하기가 다른 지금 화천대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의혹도 있습니다만 이것과 또 별개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이 50억 수령 문제는 네. 그건 대단히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 심각성을 국민의힘이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입니다. 네. 제가. 그러면서 이제 어떤 대선 전국 프레임이 들어왔다는 말씀하셨는데 야당의 대선 주자들도 연일 이제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금씩 표현은 다르긴 합니다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여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엄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윤 전 총장 입장도 지금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국민적으로 공분이 클 수밖에 없죠. 특히 예. 이제 청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뭐 일자리도 갖기 어려운 데다가 일자리 겨우 가져도 비정규직이고 또 비정규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급여 수준도 형편없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또 내 집 마련해서 연끌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주식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뭐 이렇게 다 몰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이 50억을 과연 이게 뭐 산재 위로금이라고는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그 화천대유 쪽에서 이제 그 배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좀 하나의 뭐 제스처라고 보이고 실제로는 뭐 그 어떤 배당은 아니라도 하더라도 이제 상당한 이제 상여금으로 이제 준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그 아들을 보고 좋겠습니까? 누가 국민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당연히 곽 의원을 보면서 이제 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들이나 특히 청년들이 볼 때는 이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지지를 철회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대선이 이제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저는 곽상도 의원이 좀 책임 있게 결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뭐 본인 얘기대로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지만 당당하게 그러니까 의원직의 그 뒤에서 이제 수사를 받을 게 아니라 저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결국 본인이 뭐 그 누누이 여태까지 조국 네. 그 장관이라든가 그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도 책임 있게 그에 대한 자신의 비판의 수위의 절반 정도라도 본인이 책임 있는 네.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좀 이 말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곽상도 의원과 관련된 의혹을 포함해서 이번에 대장동 의혹, 몸통을 서로 겨누고 있는 상황인데 그 커져버린 덩어리 의혹만큼 또 진상 규명도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에 경찰에 공수처로 갈래를 타면서 이렇게 사공이 많으면 이 수사의 효율성이 좀 있겠느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진상규명 어떤 절차를 좀 밟아야 된다 보십니까? 지금 이제 간략히? 검찰, 경찰, 뭐 공수처가 다 이제 수사를 한 거잖아요. 네. 수사가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가 김만배 대표하고 이성문 대표 화천대유에 김만배는 대주주라고 얘기하죠. 대표가 아니라. 예. 그 사람들을 소환을 했는데 근데 소환하기 전에 뭔가 압수수색 같은 게 전혀 없잖아요. 제가 검찰 뭐 이런 수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하도 이런 사건이 많으니까 대개 압수수색을 해놓고 뭔가 자료를 가지고 소환하고 이러잖아요. 특히 큰 사건 같은 네. 경우. 근데 그런 일반적인 상례에 비춰볼 때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 건가? 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수사의 신뢰성의 문제. 그러니까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 달라붙으면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피의자나 어떤 참고인이 겹칠 수가 있으니까 네. 책임 떠넘기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의 효율성의 문제도 있지만 수사의 진전 속도가 약간 느려 보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금융분석원이 경찰에다 자금의 흐름이 이상하다고 얘기한 지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물론 네. 경찰의 얘기는 여러 가지를 파악하느라고 했다고 얘기하는데 거의 5개월이 지났는데 처음 소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는 이거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 사건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근데 여론이 막 들끓고 이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고 이제 강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의 검찰의 특수수사본부에 해당하는 정도의 그 규모를 늘린다 이런 얘기가 아까 네. 보도에 나왔는데 좀 그래서 이거는 일단 첫째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뭔가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찰, 검찰 그리고 공수처 이런 것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수사가 워낙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수사의 신뢰성 문제, 수사의 의지의 문제 이런 게 같이 겸비돼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장치가 그러니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너무 그 수사 속도가 느려요. 아무리 봐도 물론 이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수사에 나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뭐 벌써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들었다 놓은 게 벌써 열흘 가까이 되는데 이제 착수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증거가 인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범죄자들은 말을 맞추는 것이고 네. 그래서 빨리 신속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특수본을 만들든 아니면 뭐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여러 가지 뭐 검찰의 인원을 총동원하든 그다음에 아니면 공수처는 뭐 합니까? 공수처도 과거에 그 고발 사주건 때는 김웅 의원에 대한 의원실 압수수색도 그렇게 신속하게 하더니 지금은 또 깜깜무소식이잖아요. 예. 공수처는 이럴 때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또 야당에서 지금 공정성 문제 때문에 특검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특검을 안 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특검은 특검대로 수용하면 된다. 그리고 특검이라는 게 또 야당에서 주장한다고 그래서 그 일방적으로 또 특검이 이게 임명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국회에서 합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여야 합의로 특검이 가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를 좀 신속하게 하면서 특검은 특검대로 받아서 어쨌든 그 특검도 임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러나 미진한다면 특검에 넘기면 될 일이기 때문에 네. 좀 공수처나 검찰 수사를 좀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